구본우 will talk about the problems and solutions in section 11.5, equations of lines and planes. 예, 제가 맡은 부분은 Equations of Lines and Planes, 즉 좌표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이 1번부터 7번까지는 원래 그 벡터 이퀘이션 그리고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이 콤마가 안 찍혀있네. 시메트릭 이퀘이션의 이 라인에 이것들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뭔가 잘못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못 변형된 문제고, 제가 원래 풀었던 게 있었는데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12번 문제는 그 두 라인이 평행한지 아니면은 꼬인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은 교차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원래 이 절에서 세이지로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절에서는 세이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이지 코드가 익숙하다면은 누구나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부 손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두 직선, 좌표 공간에서 두 직선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벡터를 주고 벡터가 다르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인터섹트 한다면은 한 점이 있을 것이고 그 점을 각각 대입해 봤는데 서로 값이 다르기 때문에 교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은 한 점을 지나고 한 벡터, 방향 벡터를 가지는 평면에 대한 방정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 평면을 정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세 점 혹은 한 점과 한 직선 그리고 한 점과 이 문제처럼 그 방향 벡터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평면을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이지를 사용해서 풀면은 이런 평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15번도 역시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인데 역시나 한 점과 그리고 방향 벡터에 대해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러이러한 평면의 이퀘이션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정확하게 노멀 이퀘이션 시기보다 벡터하고 점과 노멀 벡터를 알면은 그걸 어떻게 곱해서 인더프로덕트를 어떻게 하고 해서 그걸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 벡터와 한 점을 성분으로 갖는데 이 경우에 패러렐한 평면을 알기 위해서는 서로 방향 벡터가 같은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벡터가 서로 같은 1번과 3번이 평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z는 x제곱의 방정식을 z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해볼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8번은 역시 평면의 방정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점과 방향 벡터가 있을 때 파라메틱 이퀘이션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평면이 예, 아니요. 그래서 t로 방향 벡터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은 t의 개수를 사용해서 방향 벡터를 구한 다음에 이 지나는 점 1,3,4를 사용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좌표 공간에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우선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사용해서 풀면은 쉽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평면의 한 점을 잡고 그 평면의 벡터와 방향 벡터를 내적시켜서 루트 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 평면에서 점까지의 방향 벡터로 바로 수직이 되는 벡터가 있고, 다른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가지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이 방향 벡터, 수직 벡터에 내적시키면은 이 수직 벡터를 통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내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적이 두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네. 여기서는 원래 보였지 여기 노멀 벡터하고 네. 노멀 벡터 위로에 이 점에서의 프로젝션을 이용해서만 구해야 되는 거야. 이 식을. 그래야지만 이게 3차원이 아니라 뭐 5차원, 7차원으로도 확장이 가능한 거라고요. 다른 방법,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무슨 뭐 특별한 방법 그런 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프로젝션을 사용했다는 말을 무조건 구분이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전에 수업할 때 그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림 같은 거 다 준 거 있잖아. 예. 참고 자료 올려놓은 것도 있고 다. 예. 파워포인트도 있고. 그 그림이 당연히 이어지고 그 그림을 보면서 요게 이겁니다 하고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이 20번 변형 문제도 역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역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1번도) 역시 평면과 점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22번은 이번에는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평면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평면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는 아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와 비슷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잡고 그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이 25번 문제는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 즉 이 디스턴스의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평면을 놓고 다른 평면을 놓은 뒤에 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공식을 사용해서 구하고 그래서 반대로 해보면은 역시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6번은 이번에는 두 평면이 교차하는 직선을 구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평면의 방정식을 연립시켜서 한 문자로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직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발표한 소감이 뭔지 구본욱은 그래요. 수고했고 어쨌든 봅시다. 이제 본인이 발표들 한 사람들 본인의 발표에서 장점이 뭐였는지 어떤 점을 반성하는지들 정리해서 Q&A에 올리고 그리고 중간고사 준비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